자, 이제 1.2.2 단원의 유형을 좀 볼게요. 1번부터요. 자, 이렇게 분수함수가 나와 있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했어. 분수함수잖아, 분수함수.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분수함수는 우리가 분모가 중요하단 말이야. 분모가 0되면 그게 점근선으로 간단 말이지. 우리가 유함수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불연속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는 건 결정적으로 분모가 0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분모가 이게 2차 함수잖아. 그럼 y=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렇게 가는 함수인데 얘가 절대적으로다가 0이 안 될 거다. 그럼 2차 함수 우리가 그래프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붕 떠야 되는 거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판별식이 음이다라는 걸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판별식을 보는 거야. 그럼 25에다가 4a, 걔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a는 4분의 25. 그러니까 얘는 한 6점 어쩌고 저쩌고 정도가 되니까 정수 a의 최소. 그래서 답은 7이겠다. 그렇지? 그래서 연속성을 따지는데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 모든 실수, 그러니까 분수함수에서 분모가 0 되는 자리는 그냥 불연속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2번. fx 그래프가 다음과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함수가 x-1이 곱해져 있어요. 0과 4에서 불연속이 되는 x를 구하라. 그럼 지금 요 fx에서 보면 말이야. fx에서 보면 1의 자리가 불연속인 자리가 되는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 그리고 2의 자리도 불연속이 되고 있지. 극한값은 요렇게 모아지지만 함수값이 밑에 있으니까. 근데 3의 자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래프가 붙어는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fx에서 보면 1과 2가 불연속인 거야. 근데 보세요. 여기 x-1은 무조건 지금 연속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제 이런 거야. 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기본 다 연속이 되는 거거든. 근데 연속인 함수와 불연속인 함수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때는 이건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특히 곱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연속인 함수하고 곱하기 연속인 함수는 이거는 당연히 연속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연속인 함수하고 만약에 불연속인 함수가 곱해지면 이것은 우리가 고민하자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 불연속인 함수하고 불연속인 함수를 곱한다고 해서 그럼 이거는 무조건 불연속이냐? 이것도 아닌 거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상황에 따라 불연속일 수도 있지만 연속인 상황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연속일 때만 연속인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고민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는 의미. 자, 그래 갖고 우리가 보자고. 지금 x-1이 있었고 fx까지 있었는데 요 fx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x가 1인 자리하고 2인 자리에서 일단 얘는 정확히 불연속이었어. 근데 얘가 곱해지면서 뭔가 달라지는 상황이 있는가 이걸 보자는 거야. 자, 고래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x가 1인 자리에서 먼저 확인해 볼게. 1인 자리에서 과연 이 함수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보자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뭘부터 하겠냔 말이야. 1로 오는 좌극한. 그치? 거기서 x-1 fx 얘랑 리미트 x가 1로 오는 우극한 x-1 곱하기 fx. 그 보면 여기 있는 fx는 봐라. 1로 오는 좌극한이면 1로 오는 좌극한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요 값으로 가까워질 거고 1로 오는 우극한에서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요 값으로 가까워질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편의상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좌극한은 알파로 가는 거고 우극한은 베타로 가.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는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잘 보면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얘를 잘 봤을 때 1로 가까워질 때 얘는 0이 됐고 얘도 1로 가까워질 때 0이 됐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fx에서는 엄연히 불연속이었지만 곱해져 있는 i가 0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은 똑같아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x 이꼴 1의 자리에서는 연속이다. 우리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좌극한, 우극한 확인해보니 그랬다. 그래서 자, 근데 두 번째 상황 x가 2인 상황도 한번 보자고. 근데 2인 상황에서는 1인 상황은 어땠노? 좌극한, 우극한이 달랐기 때문에 좌극한 따로, 우극한 따로로 봤지만 2인 상황은 극한 값은 똑같았고 함수값이 달라.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른 상황이야. 그래서 2인에서는 2로는 극한값을 보자고. 여기에 fx가 될 거고, 그리고 극한값이지 이게. 함수값과 비교를 합시다. 함수값은 x자리에 2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1 곱하기 f1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비교를 해볼게. 여기는 보세요. 요 부분은 1 곱하기가 되어요. 그럼 2로는 극한을 따집니다. 2로 가까워지는 극한을 따집니다. 그럼 극한값은 이 위에 있는 값이야. x가 2에 이렇게 가까워질 때 극한값은 이 위에 있는 값이고 이 값이고 함수값은 여 밑에 있는 값이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극한값, 여기에 극한값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에 함수값이라고 표현하면 둘이 지금 보면 그래프상에서는 달랐단 말이야. 그럼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른 상황이지? 그래서 요거는 불연속이 됐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연속, 불연속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봐봐.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곱해져 있었다고. 그럼 얘는 당연히 연속이었는데 얘는 1과 2에서 지금 불연속이 됐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는 무조건 1과 2에서 불연속이냐? 그러지 않다고. 그냥 각각을. 근데 다른 자리는 괜찮았지. 1, 2 말고 다른 자리는 연속이 됐으니까. 그럼 당연히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불연속이었던 이 자리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해보고 연속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꿀팁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세요. x-1과 fx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녀석이 x 이꼴 1에서 일단 불연속이었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말이야, 이 곱해져 있는 i가 결정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0이 되는 거야. 곱해진 i가, 이 뒤에 곱해진 i가 불연속일 때 곱해진 i가 0이 된다면,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게 무조건 또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문제를 우리가 좀 많이 풀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상황에 맞게 좌극한 우극한이든 극한값 함수값이든 그렇게 확인한다. 그리고 이 연속과 불연속이 곱해질 때는 이쪽이 불연속인 자리에서 의심하고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된다. 그걸 하나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체에서 불연속이 되는 개수는 한 개다가 되겠지요. 자, 3번은 합성함수의 연속성이에요. 자, 보자고. 얘도 지금 봐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그럼 실수 전체 연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수 전체를 다 볼 거냐? 어디만 보면 되겠다. 경계의 자리만 잘 봐주면 될 거야. fx는 특별하게 경계가 없고요. gx를 보니까 1보다 작을 때하고 1보다 클 때하고 경계가 나뉘어져 있어. 그래서 gx에서 x가 1인 자리를 좀 우리가 신경을 써보자. 그럼 우리가 보려고 하는 지금 함수는 y 합성 함수가 f의 gx가 되니까 결국 요 gx가 x 이꼴 1이 경계가 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자리는 다 괜찮고 1에서만 연속이면 되겠네. 그치? 경계에서만 연속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x가 1로 오는 좌극한의 상황에서 f의 gx를 해보고 요거 하고 리미트 x가 1로 오는 우극한의 상황에서 f의 gx가 되는 것도 해보자. 자, 1로 오는 좌극한이었습니다. 그럼 x가 1보다 작은 쪽이기 때문에 gx에는
누가 적용이 되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놈이 적용이 되겠지. 그렇겠지. 그래서 x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1로 가고 있어. 어쨌든 대입을 하는 상황에서는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어차피 똑같이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f0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겠지? 그럼 0이 들어오니까 절대값 3에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뭐냐? 1로 오는 우극한 쪽으로 오고 있어. 그럼 x가 1보다 큰 쪽에서 우리가 봐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들어와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1을 대입한다라고 치면 f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3 플러스 3a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연속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데 그럼 경계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니까 1에서 연속이 되어야 되니까 얘네가 똑같다가 되는 거야. 그럼 절대값 3a 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3 플러스 3a. 절대값이 똑같은 거는 우리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어서 보는 거야. 그냥 둘의 부호가 똑같을 수도 있고 둘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반대일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는 1이 없어져 갖고 0이 마이너스 3일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성립할 리가 없는 거고 여기는 6a가 3이다까지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의 자리에서만 연속인 걸 잘 따지자. 자, 4번 넘어왔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게 니은과 디귿은 이거는 연속과 관련된 문제가 맞아. 근데 이제 이런 연속성에 대해서 옳은 것 틀린 것을 골라라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다 보면 기억은 극한과 관련된 문제였거든. 이거랑 우리가 좀 헷갈려. 그래서 같이 놓고 한번 보자고요. 비슷한 맥락은 있어. 근데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구별해서 몰랐고 이제 한 문제에서 한번 넣어봤어요. 일단 극한했던 거야. 이건 기억은 우리가 극한에서 앞단에서 했던 거야. 자, fx가 무한대로 갔고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됐을 때 모두 수렴한다면 gx는 어떠냐. 여기서는 우리가 봐봐리.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은 무조건 치환을 하자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의 조건은 fx도 그렇고 hx도 수렴하는 거야. fx도 수렴이다. hx도 수렴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리는 gx의 극한이 필요해. 그래서 gx를 만들어 봤다는 거지. 그러면 fx 곱하기 hx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수렴, 여기도 수렴이니까 gx는 당연히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단 말이지. 이거는 곱하기로 갔으니까 수렴했는데 주의할 건 이런 거지. 주의할 건 요 유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됐던 거는 만약에 gx가 hx분의 fx 이렇게 갔다면 설사 여기가 수렴이라 하더라도 얘는 수렴이라고 바로 말하면 안 된다. 왜? 바로 분모 때문에 그래. 수렴하는데 만약에 0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해봐. 얘네가 0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하면 0분의 1, 0분의 3 뭐 이런 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gx는 무조건 수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분수의 상황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기억은 성립했던 거고요. 니은 볼게요. fg가 각각 1에서 연속이야. 이제는 연속성이야. 자, 이게 f도 g도 1에서 연속이다. 근데 이게 분수 gx분의 fx가 됐는데 얘도 1에서 연속이다라고 왜 말할 수 있을까? 자, 이거하고 잘 연결을 시켜보라고. 내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요거는 요거랑 같은 원리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gx가 지금 분모에 있잖아. gx가 1에서 연속인데 만약에 g에 1이 연속인데 0으로서 연속이 된다라고 쳐봐봐. 그러면 분모가 0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연속이 아닌 거잖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바로 반내가 존재한다. 반내가 존재할 수 있다. 반내가 성립하지 않는 반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까처럼 이 함수가 분수꼴이 아니라 만약에 fx 곱하기 gx 이렇게 갔다 괜찮다는 거야. 연속인 놈을 곱했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아. 분수니까 안 되는 거지. 조심하시고. 자, 디귿. F도 G도 0에서 다 불연속이 되면 곱했는 건 불연속이다. 이게 아까 내가 2번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연속 곱하기 연속이면 당연히 연속이다. 요거는 무조건 성립한다. 근데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되면 고민해야 된다.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되는 것도 고민해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는 건 문제에 따라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라는 거야. 뭐래? fx, gx가 모두 다 0에서 불연속인데 과연 곱했는 건 어떨까? 그냥 이게 자 우리가 디귿은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례를 쌤이 들어볼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거짓이란 말이겠지. 잘 보세요. fx도 gx도 다 0에서 불연속인 상황에 예를 들어보자고. 리미트 x가 0으로 오는 좌극한의 fx는 그냥 예를 든 거야. 얘는 1. 리미트 x가 0으로 오는 우극한의 fx는 2라고 쳐. 1과 2 달랐다. 그죠? 근데 만약에 또 0으로 오는 좌극한의 gx는 마이너스 2라고 치고 리미트 x가 0으로 오는 우극한의 gx는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쳐봐봐. 그러니까 엄연히 봐. 좌극한 우극한이 달랐고 gx도 지금 봐. 좌극한 우극한이 달랐단 말이야. 그지? 요런데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되니? fx 곱하기 gx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리미트 0으로 오는 좌극한일 때 하고 리미트 x가 0으로 오는 우극한일 때를 따져보라고. 그치? 그랬을 때 0으로 오는 좌극한 1 g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됐어. 0으로 오는 우극한의 fx 2 gx는 마이너스 1 그치? 그래서 요래 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2가 된 거라. 그러니까 각각으로 보면 불연속인데 곱했는 것도 연속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지. 물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극한의 참거짓 기억처럼 극한의 참거짓을 따지는 유형도 있고 니은디귿처럼 연속성을 따지는 문제도 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간다. 주의할 건 분모 0되는 건 조심하자. 그런 겁니다. 또 5번 넘어갈게요. 자, 여기 문제 중에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난도도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자 FGH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고 1에서 연속인 함수를 다 골라라. 1에서 연속성. 자, 일단 기억을 보기 위해서 연속성이니까 리미트 x가 1로 오는 좌극한의 fx 곱하기 gx 하고 리미트 x가 1로 오는 우극한의 fx 곱하기 gx 둘 다 따져보자. 우리 1로 오는 좌극한의 fx 보자고. 여기가 1이었어. 그러면 좌극한이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 요 그래프를 따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최종 y값으로 봤을 때는 누구에 가까워지고 있냐? 딱 보이겠나? 1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gx 봅니다. x가 1로 오는 좌극한으로 오고 있어요. 그럼 요렇게 들어오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y값 계속 누구에 가까워지느냐?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gx는 요거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곱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좌변은. 자, 우극한 봅시다. fx가 1로 오는 우극한과 gx가 1로 오는 우극한 다 볼 거야. 1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극한 볼게요.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따라 들어옵니다. 그럼 그래프의 y값은 누구에 가까워지느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집니다. fx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졌어요. gx는 어떠냐?
1로 오는데 우극한 쪽에서 오고 있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그치? 그럼 누구에 가까워지노? 여기는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여기는 1에.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이어서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지? 그지? 물론 좌극한 우극한 똑같고 색칠되어 있는 게 여기는 색칠되어 있고 여기도 어쨌든 좌극한 쪽에서 색칠되어 있어. 좌극한 쪽이 함수값이었던 거야. 어쨌든 똑같으니까 기억은 됐다. 자, 요거는 그냥 할만해요. 그냥 바로 읽으면 되니까. 니은과 디귿은 결정적으로 합성함수로 오고 있어. 자, 요게 자, F하고 G의 그래프를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이리 놓고 볼게요. 자, 니은 볼게, 니은. 우리 지금 F의 GX를 볼 거야. 자, 요 중요한 게 합성함수다 보니까, 요 GX가 안에 있는 함수, 우리가 소위 안에 있는 함수다 해서 속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함수는,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뭐냐 하면, 이 속함수의 치역을 우리가 본단 말이야. gx의 치역이니까 우리가 y값인 거지. 그 치역이 f가 뭐냐 하면 겉함수란 말이야. 바깥에 있는 함수야. 합성함수는 이 속함수의 치역이었던 i가 겉함수로 들어올 때는 뭐로 오느냐? 정의역으로 온다는 거야. 바로 x의 자리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요게 포인트거든. 요게 포인트야. 자, 요걸 가지고 따져볼 거예요. 자, 잘 보세요. gx를 할 건데 f에 gx를 할 거야. 잘 봐야 돼. 리미트 우리가 x로 오는 1로 오는 우극한과 좌극한을 볼 거야. 자, 잘 봐. 지금 누구를 먼저 합성하게 되냐면 gx가 속함수야. 1로 오는 좌극한에서 우리가 지금 1로 오는 좌극한에서 gx의 극한을 따질 거야. 그럼 1로 오는 좌극한 쪽이야. 그럼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러면 봐봐. 속함수 그래간의 y값을 속함수의 치역 y값을 따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1로 오는 지금 좌극한 쪽에서 봤을 때 이 gx의 그래프는 계속 같은 값이었다고. 만약에 이렇게 왔다면 가까워지는 거고 이렇게 와도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건데 위쪽에서 오고 있는 거고 만약에 밑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오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1이었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그냥 계속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러니 여기는 f의 마이너스 1의 값을 보는 거야. 그럼 f 함수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되죠? 그죠? 좌극한 봤습니다.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우극한 볼게. x가 1로 오는 우극한의 f의 gx. 자, 이제 눈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데 gx에서 1로 오는데 우극한 쪽에서 오고 있어. 우극한 쪽에서.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지. 그럼 누구에 가까워지고 있냐 하면 1에 가까워지고 있어. 요까지는 일단 볼게. 얘가 요 gx가 1에 가까워지고 있어. 근데 잘 봐요.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1에 가까워지는 건 맞는데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y로 봤을 때는 결정적으로 1보다 작은 아이들이 오고 있다는 거야. 되겠나? 1로 오는 좌극한이라는 거야. 그게 속함수의 치역이 됐다고. 아까의 gx는 그냥 마이너스 1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1로 오는 좌극한까지 1로 오기는 오는데 밑에서 온다는 거야. 그러니 1로 오는 좌극한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어디에 적용되라? F함수에 다시 적용되라. 왜?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F함수에서 1로 오는 좌극한을 본 거야. F함수에서 요래볼게. 1로 오는데 어디로? 좌극한에서 오고 있다고. 그럼 이렇게 오고 있겠네. 그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 가까워지노? 1에 가까워지잖아.
근데 지금 1에 가까워지지만 밑에서 오고 있으니 엄밀히 말하면 얘가 1로 오는 좌극한이기는 한데 이건 우리가 다시 합성하는 게 아니잖아. EF가 다시 합성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최종 극한은 1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이 다르기 때문에 I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겠죠? 이렇게 따지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안 됐어. 연속이 아니었어. 자, 그렇고 이제 마지막 딕을 해볼게. 자, 똑같은 합성의 상황으로 갈 거예요. 자, 딕은 리미트 x가 1로 오는 좌극한일 때 g의 hx. 자, 어떻게 됐는지 보자고. 요 hx가 어떻게 가는지를 볼 거야. x가 hx 여기입니다. 1로 오는데 좌극한으로 오면 그래프가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는 거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는 거야. 맞지? 그러면 1로 오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거네. 되겠나? 1로 오는 좌극한이 된다. 그렇죠? 1로 오는 좌극한이 된다. 그게 G 함수에 적용이 된다고. 1로 오는 좌극한이 G 함수에 적용이 된다고. G가 지금 여기잖아. 1로 오는데 왼쪽에서 오고 있다. 그럼 계속 누구냐? 마이너스 1이었던 거지. 마이너스 1. 그지? 자, 근데 말이 이제 우리가 좌극한 했으니까 우극한을 할 거야. 1로 오는 우극한을 할 건데. 근데 봐봐라. 우리가 좌극한을 해도 그래프가 밑에서 이래 올라가고 우극한을 해도 밑에서 이래 올라가잖아. 그럼 어쨌든 1로 오는 좌극한이 되는 거야. Y값은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요거는 그냥 1로 오는 걸로 봐버리자. 극한으로 그냥 봐버리자. 괜찮겠지? 똑같으니까 좌극한, 우극한은 구별할 필요가 굳이 없다. 그러면 극한 값을 봤으니까 이제는 함수 값으로 봐야지. 1 대입하는 거야. G의 H1인 거야. H1의 자리는 색칠이 지금 어디 되어 있냐면 0에 되어 있다고. 그렇지? 색칠이 0에 되어 있다고. 그럼 G의 제로 값인 거야. 그럼 G 함수에서 0에 대응되는 Y값. 여기는 다시 마이너스 1이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는 결국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가능하겠죠. 그죠? 이것은 다시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에서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역이 된다. 우리가 극한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 극한 따지는 걸 가지고 연속성까지 응용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요거는 우리 개념으로는 사이값 정리 이야기야.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가 뭐였냐면 간단하게 한번 얘기할게. 우리가 X축에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속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연속인지 확인을 해놔야 돼. 연속이 안 되면 사이값 정리를 못 쓰는 거야. 그럼 연속인데 생각해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A를 대입해 보니까 그 Y값이 양수였고 B를 대입해 보니까 그 Y값이 음수였다는 거야. 그럼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데 그래프가 연속이니까 언젠가는 지날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X절편 바로 실근이 생긴다. 그래서 FA하고 B를 곱해서 이게 음수가 된다고 하면인 거야. 음수가 된다고. 양음, 부호가 반대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구간 AB 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그게 우리 이야기하는 사이값 정리인 거야. 요걸 적용해 보려고 해요. 요걸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사이값 정리. 요걸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이값 정리를 가지고 지금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 그래서 일단 사이값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실근이 몇 개인지를 따지는 거니까 실근이니까 요쪽에 있는 아이들을 한 변으로 모아요. 그래서 fx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해갖고 중요한 건 이 꼴 0의 꼬라지를 만들어 놓고 사이값 정리를 쓰자는 거야. 그래야 x축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 바로 양이냐 음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야를 새로운 함수 gx라고 딱 잡아놓고 있잖아. 지금 함수 값들이 나와 있어. 0, 1, 3, 4. 얘를 함시 넣어보는 거야. 다른 건 모르겠고 주어진 것만 넣어보면 돼. 그러면 g의 제로의 y값도 확인, g의 1의 y값도 확인. 그리고 f3, f4 나와 있으니까 g의 3, g의 4 얘네를 확인해 보자. 그럼 f0까지밖에 없지. 0, 0 집어넣으니까. 근데 f0는 마이너스 1이었어. 자, 그럼 여기는 f의 1이 될 거고요. 1, 1 집어넣으니까 뒤에 또 0 됐어. 그럼 얘는 또 2였습니다. 그럼 G3이니까 F3이 될 거고 3,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3 마이너스 6까지가 돼. 근데 F3이 5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4 해보자. F4가 있어. 그러면 16에서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12까지가 되겠지? 근데 F4는 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값은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을 못해.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x축 있고 0 있고 1 있고 3 있고 4 있었다. 0에서는 음의 값이 나왔고 1에서는 플러스 2의 값이 나왔고 3에서는 마이너스 1이 나왔고 4에서는 마이너스 6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다 보면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 봐봐. 결정적으로 음이었고 양이었으니까 중간에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림은 한 개만 그렸지만 이럴 수도 있어. 우리가 0이 있고 1이 있는데 여기가 음이고 여기가 양인데 1회가 1회 1회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모른다니까. 근데 적어도 최소한 몇 개? 한 개는 있을 거다. 2개, 3개 생길지는 모르지만 최소 한 개는 무조건 있다. 그러니까 내 질문도 그런 거야. 적어도 몇 개의 실근 이렇게 물어본다고. 적어도 몇 개의 실근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양 해서 하나. 그리고 1과 3에서도 양이었는데 음으로 가니까 또 하나가 생길 거다. 근데 3하고 4에서는 음이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우리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건 모르는 거니까 확실하게 근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결국 여기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실근은 적어도 최소한 2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사이값 정리를, 중요한 건 사이값 정리를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이꼴형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쓰자라는 거야.